사람 대접 좀 받아야겠습니다.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지. 대학 등록금 지원. 오세훈 뭐 요번에 뭐 당선자, 서울시장 당선자께서 이렇게 유세하고 다닐 때 어떤 젊은 친구가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힘들죠, 그죠? 저도 옛날 학교 갈 때 저희 집도 굉장히 힘들어서, 뭐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도 되게 힘들어서 대학이라는 건 그때 당시 꿈도 못 꿨어요. 그 전문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빨리,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막연하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에 일을 하러 갔는데 그때 제 나이 이제 군대 가기 전이니까 20살 정도 되겠죠.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이제 20살인데 와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물론 뭐 그 생산직 직원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암울한 거예요. 너무 암울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공장 일을 하면서 월급의 일부를 모아서 월급의 한 절반 정도를 꼬박꼬박 저금해서, 그때 당시 돈으로 1990 한 5, 6년 90 한 5년 정도 물가로 200만원 정도 그렇게 모았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근데 뭐 떨어져 가지고 군대를 가게 됐지만, 뭐 군대를 갔다 와서 근데 가긴 갔어요, 그죠? 그리고 또 군대 가서, 그러니까 학교 입학하고 휴학해서 휴학하고 또 공장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 주야로 일하면서 등록금 모아서 또 한번 휴학하고 난 뒤에 또 두 번째 등록금 벌어가지고 또 합격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 때는 그때 전문대 저희 학교 등록금이 한 학기에 200만원 220만원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검색해보니까 저희 학교 이제 수성대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한 학기에 지금 등록금이 500만원 정도 하더군요. 와, 뭐 세월이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거의 등록금이 거의 2배로 뛰었죠. 그건 그래요, 그죠? 세월이 뭐 지났으니까. 그때 당시 4년제 영랑대학교 4년제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이 한 400만원인가? 뭐 그랬거든요.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전문대도 올랐더군요. 아무튼 그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등록금이 엄청 거의 2배로 뛰었어요, 그죠? 근데 20년이 지났으니까 뭐 한편으로 이해는 해요, 그죠? 20년이 지났으니까 요즘 공장 가서 일하면 제가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급이 올랐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죠. 공장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문제인 거죠, 그죠? 어쨌든 일을 하기만 하면 지금 시급 많이 받긴 하니까 한 달에 200은 그냥 벌잖아요, 그죠? 제가 일했을 때 한 달에 60만원 받았거든요. 잔업 한 20개 하고 한 달에 60만원, 수당 다 받고 6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한 200만원 정도 받으니까 2배 이상 받으니까, 그죠? 잔업하면 뭐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그렇게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죠? 본인만 열심히 하고 적금한다면, 그죠? 저는 한 학기 등록금을 1년을 모아야 됐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 적금한다 해도, 만약 200만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 모은다고 해도 5개월 6개월이면 다 모으잖아요, 그죠? 오히려 지금이 더 낫죠, 그죠? 오히려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지금이 더 낫죠. 뭐 아무튼 대학 등록금이 비싸긴 해요, 그죠? 서울은 더 비싸겠죠. 대구에 옛날에 경북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학교, 4년제 학교인데 그 학교가 옛날에 제가 이제 200만원 주고 대학을 갔을 때 그 당시에 거기에 등록금이 80만원인가 그랬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 거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국립대학교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공부 잘하고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다 경대를 가는 거예요. 등록금 싸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였죠.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서울대는 못 가서 한 달이니까. 그죠? 형편하고 상관없이 서울대는 못 가서 한 달이기 때문에 서울대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경북대학교는 가정 형편이 좀 어렵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대구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죠. 다른 데에 비해서 뭐 등록금이 거의 굉장히 한 절반 정도 싸니까 굉장히 많이 싸죠. 그때 당시 영남대학교가 등록금이 400만원일 때 400만원 정도 받을 때 80만원 정도였으니까 그죠? 굉장히 싸죠.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래요. 그죠? 영대는 사립이에요. 참고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영남재단, 그 영남대학교예요. 하여튼 아무튼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등록금을 어떻게 내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제가 이렇게 확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뭐 그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등록금 좀 깎을 수 있을까? 할인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에 기부하면 면세. 원래 지금 한국은 기부를 하게 되면 거의 더블로 내야 되죠. 그러니까 50% 세금 그걸 받기 때문에 더블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을 기부를 하게 되면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50만원 밖에 안 쳐져요. 왜냐면 그걸로 환급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만원 밖에 안 쳐주는데 그걸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받지도 않고 환급 받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는 거죠. 기부하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거하고 달라요. 기부 입학하고는 달라요. 그냥 기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런 걸 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부 입학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수능 안 치고 그냥 기부만 해가지고 그 학교 입학하는 기부 입학 제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잔디 깔고 학교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기부 입학 제도가 있죠. 그런 거 하고는 그냥 기부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기부를 했을 때 면세를 받는, 그죠? 뭐 그렇게 도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대학교 재정이 좋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기부를 하면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 부동산 돈놀이만 하잖아요. 그런 재단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학 재단에 그 학사 비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교육부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한 이후에 어떤 추가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무조건적인 지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죠? 그리고 대학 일단 뭐 하여튼 기부를 하면 이제 면세 해주는 거, 그걸 하면서 대학교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게끔 만들면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환경이라든지 뭐가 시설이라든지 뭐가라도 좋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화상 수업 도입. 요번 이제 코로나로 지금 화상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화상 수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요번 걸 계기로 화상 수업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마침 통신도 빠르잖아요. 그죠? 마침 인터넷이나 이런 거 통신도 빨라졌어요. 그죠? 그럼 화상 수업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예 안 만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왜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가 있을 테니까 아예 안 만나는 건 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면, 만약에 2주에 한 번 정도만 만난다 하더라도 교수 2명을 쓸 걸 1명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화상 수업하는 그 수업 내용은 미리 만들어 놓고, 그죠? 미리 제작해 놓고 선생님과 교수님과의 대면은 뭐 어차피 대학교 수업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면 교수님 2명 쓸 거 1명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인건비가 절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학교는 그런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시간 강사든 뭐가 됐든 간에 2명 1명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뭐 교양 같은 거 있잖아요. 굳이 강의실에 가서 배우지 않아도
교양 수업 같은 거, 오히려 화상 수업으로 영상 제작해서 다큐멘터리 같이 제작을 해서 화상 수업을 하면 저는 교양 수업 같은 거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칠판에다 글씨를 이렇게 쓰잖아요. 칠판에다 글씨를 쓰는 것보다 이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유튜브 같이, 그렇게 유튜버들 요즘 그런 거 활발하게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이 사진 자료라든지 역사적인 근거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삽입을 해서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저도 대학교 다녀봤지만 책 보고 줄 긋는 것밖에 그게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책 보고, 어차피 대학교도 책 보고 줄 긋어서 수업하는 거니까 이게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동영상 같이 제작을 해가지고 듣는 게, 그 궁금한 거 있으니까 2주에 한 번씩 만나면 그때 물어보고, 그죠? 딱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질문하고, 그죠?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질문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죠? 서로 얼굴 맞대보면서 이제 뭐 어떻고 저떻고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 되죠. 아예 안 하면 좀 그러니까 뭐 그런 화상 수업 같은 걸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인건비를 좀 떨어뜨린다든지, 그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를 안 와도 되잖아요, 그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요런 건 이제 수업 강의를 좀 싸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업 이 강의료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대학 재정을 분명히 떨어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화상 수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그죠? 다만 수준이 좀 높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좀 영상을 좀 깔끔하게 제작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분명히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있다, 그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녁에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아침에 아르바이트 하고 저녁에 수업 집에 가서 컴퓨터 켜놓고 수업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꼭 그 시간에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통신교육처럼, 그죠? 꼭 그 수업에 다른 아르바이트라든지 뭐라 그러죠? 그 가정교사인가? 뭐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면 되잖아요, 그죠? 돈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수업을 한꺼번에 일요일날 몰아서 들어도 되고, 그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에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쪼개서 다른 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그런 거 있고, 장학금 제도 확대. 전 개인적으로 무조건 등록금을 깎아주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뭐 장학금도 많잖아요. 근로장학금도 있고, 공부 잘해서 뭐 장학금도 있고, 뭐 입학장학금도 있고, 뭐 학기장학금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장학금 제도가 가끔 교수들이 얘는 장학금 면제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찍혀가지고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장학금 안 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조금 문제가 되긴 해요, 그죠? 하지만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건 좋다. 왜냐하면 그래야 열심히 하죠. 그죠? 사람이 뭔가 이 아이가 열심히 했을 때 보상이 주어졌을 때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더 공부할 거 아니에요. 대학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놀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대학 가는 거잖아요. 대학은 왜 또 지원 안 해주냐면 대학은 선택이잖아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은 자기 선택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등록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주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한국같이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되죠, 그죠? 한국같이 이렇게 인재를 많이 키워야 되는, 사람이 자원인 이런 나라에서는 공부를 많이 시켜서 해야 되는 거죠.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대학을 몰라면 아무래도 좀 낫잖아요, 그죠? 이 사고의 폭이 커진다 그러죠. 사고의 폭이 좀 커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쓰고 나면 분명히 그만큼의 어떤 사고의 폭은 좀 넓어진다고 봐요. 물론 그걸 더 뛰어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간 거하고 안 간 거하고는 등록금만큼의 생각의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100m, 그 뭐라 그러지? 100m 달리기를 하는 건지, 2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 300m 달리기 하는 사람, 400m 달리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자기가 투자한 만큼, 그만큼의 사고의 폭은 더 커진다고 봐요. 그죠? 또 뭐 그 이후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죠?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학금 제도의 확대, 학교 지금 봤을 때 학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싸잖아.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죠? 뭐 기숙사라든지 뭐 구내식당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죠? 보니까 뭐 굉장히 저렴하더라고. 여기 유튜브에도 학교 구내식당 가서 밥 먹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저렴했어요. 학생들한테는 많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예비군 갈 때도 학생들은 2박 3일 갈거 한 반나절만 하면, 하루만 하면 끝나잖아요. 방학 때. 그런 혜택들을 많이 줘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죠? 그리고 학자금 장기 대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학기 1,000만원 한 1년에 1,000만원이 넘네. 한 학기에 1,000만원 넘나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년에 1,000만원이 넘는다고 아니겠죠. 그죠? 한 학기에 1,000만원이겠죠. 한 학기에 1,000만원이면 4년제 졸업하면 8,000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완전히 졸업하려면 8,000만원, 1억 가까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래가지고 취직을 못하게 되면 이 빚은 어떻게 갚아요? 그죠? 1억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학자금 장기 대출과 저금리 장기 대출 같은 거, 모기지론 같이, 그죠? 왜냐면 하고 나서 곧바로 취직하면 다행인데 취직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취직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학자금 이자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좀 유예를 해준다든지, 그죠? 요즘 취직 잘 안 되니까 30살 때 졸업하고 한 몇 년, 5년 이후에 갚으라든지, 그죠? 5년 이후부터 갚아줘야 된다, 갚게 해준다든지, 그런, 학자금 장기 대출 같은 거. 그죠? 미국이나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한다더군요. 미국도 한국보다 더, 그 등록금이 거의 사인적인 등록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로펌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면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융자 받아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 빚 갚으면서 그렇게 한대요. 학자금 장기 대출 시스템 지금도 하고는 있죠. 하고는 있지만 학자금 장기 대출 시스템을 좀 더 잘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죠? 좀 더 만약에 장학금을 학교는 어떻게 입학을 했는데 장학금 받을 수준은 안 된다. 그죠? 장학금 받을 수준은 안 된다 그러면 학자금 장기 대출을 받는 어떻게 시스템을 해주는 게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 무상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지금 대학들마다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죠? 지금 학교 재단들이, 그죠? 학교 재단 이사회들이 학교에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게 있으면 교육부에서 압박을 할 수도 있겠죠. 좀 깎아줘라. 그죠? 그리고 또 우수 학생 정부 지원. 이것도 장학금 제도하고 비슷한 건데, 만약에 정말 똑똑해요. 그죠? 이 친구가 정말 뛰어난 어떤 발군의 그런 능력을 한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선발해서 인턴이나 이런 걸 정부에서 시키든지, 아니면, 해외에, 더 넓은 세상으로, 이준석 씨 같이, 그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씨 같이 해외에 이렇게 하버드 같은 데도 한번 보내보고, 그죠? 물론 본인이 합격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합격을 했다고 확실하게 그게 있으면,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이런데, 가가지고, 유학도 좀 보내주고, 그죠? 그쪽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그쪽 우수한 대학들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대학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그죠?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죠?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 우수 학생들을 뽑아서 더 우수하게 만드는, 그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정부에서 만들어서 교환 학생 형식이든
뭐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더 뛰어나게, 더 업그레이드 되게 만드는 거죠. 뭐 아무튼 이런 것만 해줘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어정쩡한 저같이 이렇게 좀 장학금 받기도 그렇고, 근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좀 자기 돈 들여서 학교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육촌이었나? 저희 육촌형 학교 다닌 거 들어보면, 대학교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 벌어가지고 1년 다니고 휴학하고, 돈 벌어서 1년 다니고 휴학하고, 돈 벌어서 1년,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8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숯불 갈비집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등록금 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문제가 되는 게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다는 거죠. 그죠?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다는 거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문재인 정부가 다 없애버렸잖아요. 돈 싫은 말, 자영업자가 다 망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시급 오른다 이랬을 때, 그때 그 카페에 어떤 아르바이트 하던 여학생이, 이제 돈 좀 많이 받겠구나,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애들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많이 받겠구나 이랬는데 애들 잘라버리는 거죠. 반응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점점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다 해버리니까 오히려 아르바이트 자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정말 하이 퀄리티 아니면 정말 밑에 퀄리티밖에, 정말 이제 대기업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인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자기가 정말 뛰어나고 뭐 거의 천재 소리 듣지 않으면 대기업 들어가기는 하늘에 진짜 별 따기인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죠? 문재인이 만든 거예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피부로 느끼잖아요. 힘들죠? 그죠? 대학을 나와도 딱히 이제 뭐 그것도 없고 힘들잖아요. 일자리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기업들은 다 해외 나가버리고 신규 채용 안 하고. 그죠? 시급이 쌀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급이 싸면 이 친구가 좀 모자라더라도 뽑아요. 왜냐면 회사에 빠르게 적응할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의외로 우리 회사하고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 명 정도 더 뽑을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뭐 10명 뽑아야 만약에 5명 뽑을 것 같으면 6명, 7명, 이 친구 괜찮은데 한번 뽑아볼까? 6명, 7명 정도, 2명 정도 더 뽑을 수 있어요. 괜찮은 친구면. 이 친구 괜찮은 것 같은데, 똑똑한데, 뭐 그러니까 더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시급이 너무 비싸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유가 없잖아요. 5명 뽑아야 되면 3명 뽑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유가 없으니까. 왜냐면 인건비가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뽑다 보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안 하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5명 해야 될 일이 3명, 2명, 3명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힘들죠. 그죠? 이 시급이 오르면 삶의 질이 좋아질 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삶의 질이 더 안 좋아졌죠. 대부분 좀 클래스 있는 직업을 못 구하고 안정되고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우받는 직장을 못 구하고 전부 하위직, 중하위로 다 내몰리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력에 상관없이 다 택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예요. 그죠? 뭐 의대, 변호사, 뭐 이런 거 아니면, 전부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죠? 가서 자기 신체만 건강하다면 할 수 있는 게 택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들을 더 뛰어난 어떤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보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죠? 아무튼 그래요. 대학 등록금 지원을, 대학 등록금은 솔직히 전세계 어느 나라도 모든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다 주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힘든 건 알지만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거는 대학을 조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대학에 쌓아놓은 그 자금 같은 걸 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감사를 하는, 교육부에서 대학을 감사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실제로 지금 능력 없고 이런 거는 퇴출 당해요, 대학은. 그죠? 능력 안 되는 대학들은 다 퇴출을 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문 닫고 있는 대학들이 많아요. 지금 지방대 난리죠. 원래 다 미달이라고. 지방대 난리예요. 그죠? 학생들이 미달이니까 지금 다 난리예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애를 안 놓으니까 학생이 없죠. 지금 완전 0.7명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쯤이면 20년 후에는, 그죠? 20년 후에는 대학의 한 지금의 절반 정도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때 되면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대학 인원수와 태어난 학생들이 거의 1대1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 원래 많이 해줬어요, 정보 지원. 근데 지금 등록금이 너무 비싸긴 하잖아요. 비싸긴 하죠. 그죠? 솔직히 어떤 식으로든 등록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그죠? 등록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학생들이 보다 저렴하고 불편하지 않게 건전하게, 그죠? 건전하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꼭 정부 지원이 아니라 민간 지원이라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우수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국가의 어떤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